안녕하세요. 2022년 2월 6일 오후 시간입니다. 설 명절은 해피하게 다 잘 보내셨겠지요. 날씨가 굉장히 춥고 또 코로나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어서 걱정스럽습니다. 이 정부에서는 초창기에 마스크 쓰면 안전하다라고 하다가 좀 지나니까 백신 접종하면 괜찮다. 그래서 1차, 2차 접종해서 전 국민 80%만 백신 접종하면 집단 면역이 생겨서 코로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해외여행도 마음 놓고 갈 수 있고 자유로운 활동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3차 접종했는데도 돌파 감염에 걸리고 또 계속해서 2차, 3차 접종한 사람들의 코로나 발생률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2월 달 들어서 보니까 2월 1일 날 2269명, 2월 2일 날 22,907명, 2월 3일 날 27,439명, 2월 4일 날 36,347명, 2월 5일 날 38,691명의 코로나 확진자가 나온 것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걱정이 앞섭니다. 이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아예 환자가 발생하면 이동 경로에 대해서는 이제 추적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집단 면역은 온데간데 없어졌고, K방역이라는 말은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거짓말인지 그것도 잘 모르겠고, 국민들에게 일부러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은 하지만 자기들도 전문성이 없고 무식하다 보니까 다른 나라에서 하는 말 귀동령 해가지고 국민들에게 말을 했는데 결국은 거짓말이 됐죠. 코로나 관련해서 정부가 한 말은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K방역 어디 갔습니까? 그렇게 자랑해대고 외국 나가면 K방역 해댔는데 K방역은 사기였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와서 이렇게 돌아보면 알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 대선이 이제 30일 남짓 남아 있습니다. 올해 이번 대선은 항상 그랬지만 이번 대선은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보 문제에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고 또 외교 문제에 있어서도 외국에서 우리나라가 심각하게 지금 왕따를 당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대통령 선거가 대한민국의 앞날을 앞날이 올바로 갈 것인가 아닌가에 대한 방향을 설정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이 이번 대통령 선거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능한 대통령 깜으로 누가 적합하냐, 깜으로 대통령 자격을 갖춘 그러한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저의 기준의 잣대가 높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국가를 경영할 능력을 갖춘 사람이 누구일까? 만족스럽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현재 출마한 사람들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선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국가관을 투철하게 가지고 국민을 생각하고 또 국민의 안전을 생각하고 또 외교적으로도 잘하고 또 수출도 잘하고 국민들의 구석구석의 삶의 안팎을 살필 수 있는 그러한 대통령을 뽑아야 되는데 만족스럽진 못하지만 그래도 이제 우리가 선택할 시간이 점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이제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점점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고 이게 처음에는 그냥 단순히 대장동 사건으로 끝날 줄 알았는데 대장동 사건이 터지면서 위례 신도시에 정자동에 백현동에 이러한
부동산 비리가 그야말로 시궁창 냄새를 풀풀 풍기면서 이렇게 확장됐고, 그래도 나름대로 이제 덮어보려고 시도를 많이 했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재명의 부인인 김혜경의 갑질 논란, 권력의 사유화, 이재명의 부정부패, 비리, 온갖 부부의 문제, 아들의 문제, 이러한 것들이 지금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수습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하나 수습하려고 하면 내일은 또 다른 게 터지고, 저거 하나 마무리 지어놓으면 또 다른 게 터지고 하니까 아주 지금 민주당도 그렇고 이재명도 그렇고 죽을 맛일 겁니다. 내가 왜 대통령 선거에 후보로 나왔던 거 아마 이재명은 속으로 후회할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이런 게 이렇게 낱낱이 다 속속들이 터져나올 줄은 몰랐겠죠. 성남시장 출마했을 때나 경기도지사 출마했을 때나 그건 이렇게 속속들이 검증을 안 하잖아요. 근데 대통령 선거는 다르지 않습니까? 아주 사소한 것까지 다 낱낱이 드러나는 대통령 선거인데, 이재명이가 뭐 김부선이 문제 적당히 덮고 형수 욕설 문제 그냥 이렇게 한번 사과하고, 대장동 문제 자기가 오리발 내밀고 내가 안 했다, 밑에서 부하들이 다 했다, 이렇게 하면 더 빠져나갈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이 지금 아주 속수무책인 거죠. 방어를 해주고 싶어도 어디까지 해야 될지 모르는 이 지경을 보면서 민주당에서도 불만이 많을 것 같아요. 야, 저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무슨 저렇게 정치인이 돼가지고 비리가 많고 저지른 게 많은가. 민주당 내에서도 그러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고 저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볼 때 개표 조작이나 부정선거만 안 한다면 국민의힘이 정권을 가져갈 확률은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물론 한 달 남짓 남아있기 때문에 그 중간에 무슨 일이 있을지, 또 무엇을 조작할지, 무엇을 또 김대엽 사건처럼 뭐 또 있지도 않은 걸 가지고 만들어서 핵폭탄을 터뜨릴지, 그것은 알지 못하니까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현재 추세로 보면 윤석열이 이재명보다 많이 앞서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이제 자만하면 안 되겠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윤석열이가 더 낮은 자세로 국민들의 마음을 사야 되는데, 다행스러운 것은 민주당에서 그렇게 윤석열 부부, 윤석열 처가 쪽을 탈탈 다 털었는데 나오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껏해요. 그저께 나오는 거 보니까 윤석열의 부인 김건희가 한동훈 검사하고 뭐 쓸데없이 그렇게 통화를 많이 했냐, 뭐 이제 이런 거 가지고 물고 늘어지고 그거를 밝혀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예요. 그걸 밝히라고 할 것이 아니라 이재명의 부인 김혜경에 관련한 녹취가 880개 정도가 있다 그러잖아요. 그 중에 현재 터뜨린 게 5개라 그래요. 880개 다 터뜨렸으면 좋겠어요. 하루에 몇 개씩. 하루에 한 몇 개 터뜨려야 한 달에 그 880개를 다 터뜨리나요? 계산해보면. 그걸 좀 다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러한 이재명이의 민낯, 이재명이의 저렇게 이중성, 이러한 것을 국민 앞에 낱낱이 다 보여주고, 이게 종북 좌파들의 특징이다라는 거예요. 조국도 그랬고요. 이것을 국민들한테 낱낱이 보여줘서 이제 종북 좌파들이 발붙일 곳이 없도록 이번 선거를 통해서 만들어줘야 대한민국이 올바로 선다. 그렇지 않고는 이게 기대할 것이 없어지고 미래가 아주 비관적이 되는 거죠. 저도 손자가 한 명 있고 손녀가 한 명 있습니다. 손자가 이제 3돌이 지났고 손녀는 100일이 지났어요. 그들이 앞으로 성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야말로 자유민주주의가 더 발전해서 개인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는 사회에서 살게 하고 싶지,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나 빨갱이 밑에서 사는 나라를 손녀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마음이 추호도 없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이렇게 부강한 나라에 초석을 놓았고, 이승만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을 다져놓은 그 터전 위에서 그야말로 제2의 대한민국의 도약과 발전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러한 대통령 후보가 이번 3월 9일 날 대통령 선거에서 선출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현재 가능성이 높은 것이 이제 국민의힘의 윤석열인데, 실수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건 좋아요. 말 실수도 안 하고 행동의 실수도 안 하고. 왜냐하면 좌파들이 그것만 꼬투리 잡으려고 이제 도사리고 있는 상황에서 실수 안 하는 건 참 좋은데, 그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한 발 앞서가지고 윤석열 후보가, 대한민국에 서민이 많잖아요, 지금. 양극화가 심해져가지고. 그야말로 서민을 위한 정책과 공약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주면 좋겠고요.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이런 거라고 봅니다. 도시 아파트 값이 굉장히 비싸잖아요. 제 친구도 3, 4년 전에, 4년 전인가 7억 주고 산 아파트가 작년에 한참 아파트 올라갈 때 14억까지 올라갔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시골에 사는 사람들은 굉장히 또 그 상실감을 가지게 되지 않습니까? 시골에서 아파트 하나 살아봐야 뭐 한 2억 5천에 3억 정도 아파트 하나 사가지고 있어야 몇 년 지나도 가격이 올라가지도 않는데, 비슷한 돈을 가지고 서울에서, 수도권에서 아파트 사면 배 이상 가격이 되니까 어떤 그 상실감을 굉장히 많이 가지게 될 거라고 봐요. 윤석열 후보가 저는 그런 부분에서 정책을 좀 내놔가지고 서민들이 살 수 있는 아파트를 국가가 공급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동안에 그러한 우리나라에 이미 공사가 있지 않습니까? 주택공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잘 살려서 이제 LH 공사에서 임대 아파트를 짓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임대 아파트를 져서 서민들에게 임대로 제공을 하잖아요. 이제 그런 것 기술이 있으니까 그런 기관도 있고, 그거를 이제 LH 공사를 이제 그 정식 주택청을 하든 아니면 주택부로 하든 이렇게 승격을 해가지고 전문적으로 거기에서 저렴한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서민들에게 저가로 공급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저도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집값이 이렇게 되면은 이게 나라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나라가. 이거는 집이라는 것은 하나의 주거 대상이 되어야지 투기 대상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민간 아파트를 맡기면 저 대장동 이재명이처럼 저런 식으로 터무니없이 값을 높여가지고 그 이득을 챙기니까 국가가 원가로 아파트를 지어서 국민들에게 분양하는 이 일, 국가가 주도하면 민간 아파트도 자동으로 가격이 내려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적어도 도시에서, 서울에서 평당 1,000만 원 이하의 아파트를 지어서 30평짜리면은 뭐 한 3억 이런 정도로 그 분양을 한다면 젊은 층들이 자기 집을 마련하니까 결혼도 할 것이고, 결혼을 하면 자식도 낳을 것이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보면 뭐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아주 형편없잖아요. 게다가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결혼도 안 하고 출산도 안 하고 나라에 미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볼 때 출산 정책 다른 거 할 필요 없이 국가가
아파트를 지어서 원가에 공급하는 이 시스템만 확실하게 만들어 놓는다면 아마 젊은 친구들이 결혼을 하고 출산을 하고 하는 일은 자연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윤석열 후보가 앞장서서 서민 정책을 구체적으로 내놔 주기를 바랍니다. 모두 추위와 코로나 사태에 건강하셨으면 좋겠고요. 하루하루 행복한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